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예요. 제 원래 직업은 승무원이었어요. 결혼 후 가정에만 집중하기 위해 모든 걸 그만두고 주부로 살고 있죠. 결혼 전 남편과는 CC로 만나 연애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일반 학부를 나오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며 로스쿨을 가 정말 훌륭하게도 변호사가 되었죠. 그렇게 무탈하게 연애 후 결혼까지 진행했어요. 남편에겐 위에 형과 부모님이 계셨지만 어머님은 둘째인 남편보다 첫째인 형을 더 챙기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남편을 홀대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어머님의 장남 사랑은 유별나셨어요. 처음 인사를 가던 날도 공부 중인 장남을 많이 챙기더라고요. 우리 둘째는 벌써 결혼한다고 이렇게 떡하니 결혼할 여자도 데리고 오는데 우리 첫째 마음이 오죽할까? 에이, 형도 곧 취직하고 이제 결혼하겠죠 뭐. 요새는 순서가 있나요? 희연이 불편하게 엄마는 이런 말을 여기서 꺼내요. 희연이 불편했니? 그냥 엄마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줘. 어려서부터 몸도 약하고 그래서 내가 신경이 쓰이거든.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잘 살 테니 지켜봐 주세요. 그럼. 아니 뭐 결혼이야 요새 순서가 없는 거지만 난 내심 그래도 우리 동희가 먼저 장가 가길 바랬거든. 그래도 아직 동희는 취직도 안 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랬다는 거야. 내가 너무 주책인가? 그날 저희가 주인공이었지만 어머님의 아주버님 걱정에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졌었죠. 하지만 얼마나 잘 안 풀렸으면 저럴까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은 저희 아빠가 마련해 주셨죠. 이 과정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뭐 누가 마련하는 게 어떤가요? 서로 마음만 같으면 되지. 집은 내가 준비했어야 했는데 직업만 변호사지. 미안하다. 아버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해.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아니야.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잘 살면 그게 보답이야. 미안하다. 그래도 자리 잡아가니까 더 잘할게. 이제 너도 쉬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내가 지원해 주도록 할게. 진정해서 저희의 신혼집을 마련해 준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이미 귀가 찢어지시도록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 결혼시키는데 부담이 되셨던 건 사실이니까요. 어머님께 바란 건 아니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딱히 신혼집에 대한 언급도 없으셨어요. 뭐 감사하다 혹은 잘 됐다던가 하는 말이요. 어머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금반지 하나라도 받았으면 마음이 이렇게까지 공허하진 않았을 텐데 어머님은 오로지 받기만 하셨죠. 처음엔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이런 마음들도 점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니 조금은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너희 시댁도 참 너무하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어떻게 금반지 하나도 안 해주니? 그건 마음인데. 뭐 어려우니까 그렇겠지. 내가 시댁 식구랑 살 건가? 동수 씨랑 살 거니까 상관없어. 동수 씨만 나한테 잘해주면 되지. 그래도 그렇지. 뭐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마음이니까 그러는 거지.
뭐 엄마가 많은 거 바래? 네가 그렇게 믿지는 결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을 싹 씻으니까 하는 말이야. 내 딸이 뭐가 모자라서 이런 집에 시집을 가는지 모르겠다. 아유, 그만해. 희연이 심란하게 당신도 참.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애속을 뒤집어놔. 결혼 준비하는데. 동수를 보면 100번이고 시집 보내줘. 근데 사돈되는 자리가 영 딱 봐도 별로야. 상견례 때도 첫째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아직 취직도 못한 백수라며? 뭘 그렇게 첫째 그런다니, 너네 시어머니는? 동수가 얼마나 잘났는데. 참, 아유, 맘에 안 들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속상은 했죠. 남들은 시어머니가 이불을 해주셨다, 반지를 해주셨다,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전 정말 단 하나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자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해봤자 불만이 쌓여갈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처음 결혼을 하고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친정 아빠가 해주신 신혼집에 저희 둘이 알콩달콩 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시작되었어요. 아주버님이 드디어 오랜 취중생활 끝에 취직을 하고부터가 문제가 되는 일이었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고요. 아니, 그걸 왜 못하겠다는 거야? 너네 형인데 회사가 너네 집이랑 가깝다잖아. 그걸 하나 못 들어주니? 가뜩이나 힘들게 한 취직인데 너 정말 그럴 거야? 네가 동생이면 좀 방도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다른 걸 부탁하니?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저희 살라고 해준 신혼집에 형이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기적인 놈? 너네 형 간신히 취직한 거 알면서 꼭 그래야겠어? 우리 집에선 단일 여건이 안 된다잖아. 그렇다고 사회초년생 월급으로 어떻게 방세를 다 감당한다는 거야? 돈은 언제 모으고 장가는 언제 갈 건데? 너 하여튼 무조건 방 하나 내줘. 형도 그러겠대요? 아니, 희연이가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엄마도 진짜.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 안 드세요? 네가 이기적이지 내가 이기적이야? 형한테 방 하나 못 내줘서 그 난리니? 형제가 뭔데? 아유, 너 진짜 너무한다. 시어머니는 얼마 전 취직한 아주버님의 거처를 저희 신혼집에서 같이 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신혼집에 방 하나 내주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길길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에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더라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황당했습니다. 이건 부탁도 아닌 통보였으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너네 남편은 싫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었니? 네 아주버님 너네 집에서 신세 좀 지자. 뭐 회사 갔다 왔다 하는 거니까 잠만 잘 거야. 따로 부딪힐 일 없잖니? 얼마 만에 한 취직인데 이런 거리 문제로 취직을 안 할 순 없잖아. 안 그래? 어떻게 생각하니? 네? 저희 신혼집이요? 불편해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불편하실 거고요. 따로 방 하나 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뭐야? 아니 남편이나 너나 어쩜 그리 인정머리가 없니? 방 하나 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얼마나 취직은 듯 살 건데
반값이 뭐 한두 푼이야? 보증금에 월세에. 아니 형제끼리 그렇게 내외해서 되겠냐? 참나 너 진짜 너무하다. 아니 네가 동수한테 애초에 그러라고 시킨 거니? 우리 동수가 원래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애였는데 갑자기 안 된다잖아. 안 그래? 아니요. 동수 씨한테 들은 적 없고요. 동수 씨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거절한 거겠죠. 하여튼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뭐야?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야? 우리 동수랑 결혼해서 지금 팔 잡힌 게 누군데? 안 된다는 소리가 대번에 나와? 어? 전 너무 황당해서 그냥 안 된다고 대차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거절을 하고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뻔뻔하기도 유분수였죠. 당연히 방 하나 내줘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던 거죠. 남편도 안 된다고 했지만 혹시나 나중에 마음이 변할까 제가 단단히 채비를 했죠. 마음 약한 남편, 어머님에게 휘둘려서 혹시라도 허락한다면 안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무작정 화를 내었어요. 어머님 얘기 들었지? 난 절대 싫어. 불편해서 어떻게 같이 살아. 그리고 여기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인데 어머니는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방 하나 빼달라고 하더라. 나 싫어 진짜. 자기도 안 된다고 한 거 알겠는데 하여튼 채비 치는 거야. 미안하다 진짜. 엄마가 형을 진짜 너무 감싸는 스타일이라 나도 안 된다고 했어. 그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미안해. 걱정을 안 할 문제야 이게? 아니 어떻게 어머님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장남장남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이해가 안 가. 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형이 엄마한테 어려서부터 더 잘하기도 했고 둘이 좀 특별한 모자 관계야. 네가 이해해줘.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남편이 안쓰럽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지냈을 걸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했나 싶기도 했고요. 항상 본인 밥그릇을 챙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이 일이 좀 지나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얼마나 들볶았는지 결국 남편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더라고요. 저에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한 번만 봐달라고 말이죠. 진짜 미안해. 형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 잠만 잘 거야. 어떻게 안 될까? 나도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싫어. 뭐? 말이 돼? 아니, 아주버님이랑 같이 사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얼마나 불편할 거야. 옷 입는 거부터 내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야? 어머님이 뭐라 하셨길래 그러는 거야? 아, 진짜 싫다. 정말 어머님 왜 이렇게 뻔뻔해? 내가 안 된다고 할게. 아, 그래. 안 되겠지. 그래.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미안하다, 진짜. 이런 모습까지 보여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뭐가 미안해. 어머님이 분간 못 하시는 게 문제지. 그리고 형은 여길 들어오고 싶대?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아!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시어머니가 더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전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아들이 허락했다며 다음 주에 아주버님을 이사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찌나 화가 나던지 시어머니의 본성을 그날로 전 다 봤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스란히 알겠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서 쓰러질 지경이었죠. 동수한테 들었지? 다음 주쯤에 동이 이사시킬 거니까 그리 알거라.
그러니까 이 얘긴 여기서 그만하도록 해. 뭘요?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제 집이에요. 동수 씨 집 아니고. 제가 안 되니까 그리 아세요. 방을 구하셔야죠. 이건 뭐 명령도 아니고. 동수 씨는 물렁해서 허락했을진 몰라도 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주버님한테 전화 드릴게요. 뭐야? 아니 변호사 남편 얻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네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말을 막 하는 거야? 너네 집? 너네 집이 어디 있어? 우리 동수 집이지? 너 변호사 남편 얻으면서 이런 거 생각도 못 한 거니? 아주 뻔뻔하기가 짝이 없구나. 변호사 남편이요? 직업만 변호사지 뭐 해주신 거나 있으시고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안 되니까 그리 아세요. 직업만 변호사라니? 네가 평생을 변호사 사모님이라고 듣고 살 건데 말본새 하고는. 너 그러면 정말 안 된다. 어?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얼마나 남편을 들볶았는지 남편은 저를 설득했죠. 정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 남편에게 화도 났지만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 일도 이렇게 되었는데 평상시엔 오죽했을까 싶기도 했고요. 미안하다 진짜. 내가 힘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형만 받아주면 안 될까? 형 좀 자리 잡으면 독립할 거래. 그때까지만 우리가 방 하나만 내주자. 정말 미안해. 형도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라니까, 어? 미안하다, 진짜. 아, 아니, 자기야. 정말 어머님 너무한다. 자기 평소에도 이렇게 대접받고 살았어? 자기 결혼할 때 어머님, 나는커녕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 근데 이렇게 형 문제에 있어서는 어쩜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거야?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우리 엄마 원래 형을 좀 특별하게 생각해. 어렸을 때 몸도 좀 안 좋았기도 했고 항상 걱정이셔서 엄마가. 전 더 이상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 결국 수락을 했어요. 어머님은 너무 싫었지만 애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참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거절하면 어머님께서 남편을 더욱더 들볶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희는 아주버님과 한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한 집에 살다 보니 여간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계시니 어머님께서 오시는 날도 잦더라고요. 이런 것이 저에겐 스트레스가 되었죠. 비밀번호도 누르고 매일 들어오셔서 남의 집 살림을 파헤치셨거든요. 저희끼리 살 때는 반찬 한번 해주신 적 없던 분이 아주버님이 같이 살게 되자 반찬도 바리바리 싸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우리 동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내가 우리 동이 좋아하는 게장이랑 장아찌들 좀 싸왔다. 밥 먹을 때 같이 내놔. 게장은 동수 씨도 좋아하는데 처음 가지고 오시는 거네요. 잘 먹을게요. 냉장고에 두고 바로 먹어도 되는 거죠? 동수는 밖에서 잘 먹고 다닐 거 아니야. 변호사씩이나 됐는데 동이 먹을 때 내놔. 동이가 게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동수 씨도 게장 좋아해요, 어머니. 같이 먹어야죠. 먹을 거 가지고 누가 더 먹고 덜 먹고 그러는 게 어딨나요? 안 그래요? 어머님은 제가 얄미운지 한참을 보시다가 말이 없으셨죠. 작은 거 하나가 참 남편이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아주버님은 한참 출퇴근을 잘하고 있다가 간혹 출근을 안 하는 날도 많더라고요. 직장인이라고 하는데 출근을 안 하는 날이 잦다 보니 조금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아주버님에게 물었어요. 아주버님, 오늘은 출근 안 하시는 거예요? 요즘 출근 안 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서요. 혹시 뭐 재택 같은 거 하세요? 아, 네. 재택 뭐 비스름한 거 많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밥은 제가 챙겨 먹을 테니까 재수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니 따로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았죠. 성인이기도 하고 제가 막 이래저래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그 사이 연애도 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다니시더라고요. 전 그런 모습을 보며 아주버님께서 곧 결혼도 하시겠구나 하며 내심 흐뭇했습니다. 형, 요새 연애도 하고 바쁘던데? 좋은 소식 있을 수 있는 거야?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엄마가 굉장히 기대하셨잖아. 아, 뭐, 그렇지.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 줄게. 엄마도 아마 엄청 좋아하시긴 할 거야. 아주버님, 축하드려요. 그래도 여자친구도 생기시고 너무 일사천리 아니세요? 이번 연도 아주버님의 해인가 보다. 전 그렇게 그냥 좋게만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고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겠다며 형님 되실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기만을 바랬는데 성격도 싹싹하고 좋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죠. 아이고, 내가 우리 동이 장가 가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다. 아니, 어쩜 이리 아르따운 아가씨를. 기분 너무 좋네. 엄마는? 그럼 내가 보는 눈이 얼만데. 이제 나도 결혼할 거니까 엄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셨죠? 아유, 그럼. 이제 내 걱정 아무것도 없다. 너까지 잘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우리 장남 장가 가는데. 혹시 뭐 갖고픈 거 있어요? 아, 갖고 싶은 거라뇨. 전 없어요, 어머님. 말씀만이라도 감사드려요. 동서, 우리 잘 지내봐요.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어머님이 형님에게 갖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 기분이 은근 나쁘더라고요. 정말 제 결혼할 때 단 하나 아무것도 해주지 않던 어머님은 형님에겐 모든 걸 다 해주실 기세였거든요. 참 섭섭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장남과 차남의 차이인가 싶으면서 되게 기분이 나빴죠. 그날은 식사하는 자리여서 아무 표시를 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엔 섭섭함이 점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아까 엄마 말 좀 기분 나빴지? 엄마가 형수님 들어오시는 걸 너무 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꼭 미운오리 새끼도 아니고 안 그래? 어머님 한두 번 그러시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 그런데 정말 나한테 단 하나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형님한테 뭐 갖고 싶냐고 하니까 마음은 좀 섭섭하더라.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가 하고.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우리 엄마 장남사랑 유별 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뭐든 다 해주고 싶으시겠지. 난 익숙해. 익숙한 게 아니라 자기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겠지. 솔직히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안 그래? 아휴, 됐다. 이제 그냥 장가 가시니까
우리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된다. 이 주의야. 곧 있으면 집에서도 나가실 거니까 그냥 좋게 생각해야지. 자기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전 어머님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제가 섭섭한 마음을 말씀드린다 한들 달라지실 분도 아니고 저만 더 상처받을 게 뻔해서 말이죠. 남편도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이러쿵저러쿵 옆에서 얘기는 해주었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역시나 드는 생각은 그동안 살아온 세월 제가 다 감히 헤아리지 못하지만 남편은 꽤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아주버님은 결혼식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셨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머님은 아주버님에게 뭐 하나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셨어요. 저희 결혼할 땐 1원 한 장 보태주시는 거 없으셨지만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형님 되시는 분에게 이것저것 세트별로 해주시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더욱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엔 정말 물러설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너희 집 담보 잡으면 대출 어느 정도 나오지 않니? 우리 동이 신혼집 마련해 줘야 하는데 내가 돈이 좀 모자라서. 아주버님 신혼집 구하는 거랑 저희 집 담보대출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아주버님도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집 장만하시려면 따로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형편에 맞게 살아야죠. 안 그런가요? 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리 쌍심지를 키고 말한다니? 그리고 형제끼리 도와주며 사는 거지. 너네 아파트 담보대출이 이자가 더 싸니까 그렇지. 잔말 말고 동수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너희 집 담보로 좀 잡아서 동네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자. 네? 어머님,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집 저희 친정아빠가 해준 집이에요. 근데 무슨 이 집을 담보로 잡아요? 무슨 대출 맡겨놓으셨어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 아세요. 이번엔 동수 씨 설득해도 절대 안 되니까 그리 아세요. 너무 화가 나서 입술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아들 사랑 대단하다고 하지만 남의 집을 담보대출로 잡아서 신혼집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 부탁도 아니고 명령으로 말이에요. 전 딱 잘라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또다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남편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거절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거절을 하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방방 뛰기 시작하셨죠. 쌍욕을 하면서요.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 너네 아파트 담보대출이면 3억은 나오겠구먼. 왜 안 된다는 거냐고? 너네 형 그렇게 잘 사는 게 싫으냐? 어쩜 형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매몰차? 나 같으면 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신혼집 알아봐 주겠다. 엄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형은 이제 알아서 독립하는 거죠. 제 집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사주신 집인데 어떻게 제 맘대로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아요. 장인어른이 사주시지 않았다고 해도 전 그렇게 못해요. 엄마, 저 이혼하는 거 바라시는 거 아니죠? 형도 이렇게까지 해서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신혼생활 꾸리라고 하세요. 전하에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부자 마누라 만났으면 지 형한테 베풀 것이지. 지만 잘 살면 된다 이거야.
넌 어려서부터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었지. 너네 형이 안 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알아? 너한테 기 죽어서 안 풀리는 거라고. 이제서야 좀 잘 풀려서 결혼할 여자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것마저 파투내겠다는 거냐, 지금? 절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담보대출 받아와! 시어머니의 폭언에 남편은 더 이상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길래 이제 포기하셨나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저를 찾아와 막무가내로 요구했어요. 정말 거머리가 따로 없었죠. 네가 동수한테 말 좀 잘해봐라. 아니 하나뿐인 형인데 집 없이 그리 사는 게 좋으냐? 네 형님들에는 아파트 하나 해오는 걸로 알고 있다는데, 어? 담보대출도 다 동이가 갚을 건데 뭐가 문제야? 그냥 빌려만 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게야?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형편이 안 되면 작게 시작하라고 하면 되고요. 형님 되시는 분이 그게 싫으면 인연이 아닌 거죠.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부부구나, 너네가. 어쩜 인간들이 그렇게 졸렬해? 너네만 잘 살면 된다, 이거냐? 아, 졸렬하다뇨?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아주버님, 정말 저희 아파트 담보 잡아서라도 대출받고 신혼집 하고 싶으세요? 아, 저는 그게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하면 더 이자도 싸고 하다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뭐 형제끼리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아주버님은 동수 씨한테 뭘 해줬는데요? 그동안 뭐 하나 베푼 거 있어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은 동수 씨 이용할 생각만 했지 뭐 하나 그동안 도움 주신 거 있냐고요? 어쩜 그리 너무하세요? 가족이라면서요. 어떻게 둘밖에 모르냐고요? 참 동수 씨가 불쌍하네요. 뭐야? 네가 뭔데 우릴 판단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끈끈한데? 동수도 너 만나기 전에 지영이라면 껌뻑 넘어갔어. 알아? 진짜 폰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래? 있는 집이 터하다더니 어쩜 그리 베풀 줄을 모른다니? 그렇게 살면 못 쓴다. 알아? 푼돈이라고요? 그럼 푼돈 알아서 구해보세요. 저희한테 그러지 말고. 동수 씨도 어머님이 하도 그러니까 그런 척 한 거겠죠. 동수 씨라고 마음속에 서러움 없겠어요? 매번 형만 챙기는 어머님 보면서 본인을 되돌아보고 반성하세요. 네? 제발! 전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님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고요. 정말 가족이 맞나 싶었죠. 제 남편이 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어머님, 아주버님 셋이서 언성 높여 얘기하고 있을 때 남편이 서류 종이 하나를 들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이 서류가 뭔지 알아요? 아, 형도 대체 뭐하고 다닌 거야? 지금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정상적으로 취직한 거 맞아? 무슨 소리야? 정상적인 취직이라니? 네가 내민 이 서류는 뭔데 그래? 뭘 알고 있는 건데 네가? 남편이 내민 서류는 아주버님이 피의자로 지목되어 있는 서류였죠.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취직한 회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였고 그래서 늘 재택이 잦았던 거였어요. 거기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단체로 사이트를 고소하면서 자연스레 피의자가 아주버님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아주버님도 본인이 속았다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불법이라니? 우리 동희가 불법을 한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뭐 잘못한 거겠지? 아니, 나도 피해자라니까. 그 사람들한테 속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다 네 명이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형도 가담한 거 사실이고 불법인 거 알았잖아. 그럼 형도 똑같은 사람이야. 일단 엄마랑 형, 내 집에서 나가줘요. 뭐? 나가라니? 대책을 세워야지, 안 그래? 네가 변호사잖아. 네가 우리 동이 변호사 해줘야지, 안 그러냐?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변호사를 해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아들을 사랑하는 삐뚤어진 모정이었죠. 전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더 진절머리가 나서 어머님과 아주버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대책 없었거든요. 어쨌든 범죄자는 변함없으니까요. 됐고요. 다들 나가주세요. 어머님, 지금 감쓸 때가 아니라 아주버님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빨리 나가주세요. 뭘 나가라는 거야? 우리 가족인데 같이 헤쳐나가야지. 그럼 동희가 벌 받게 놔두라는 거야? 아니 동수야, 네가 말해봐라, 어? 아, 형, 그래도 사리분별은 했어야지. 아무리 취직이 안 됐어도 그렇지. 어떻게 불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 난 형 변호 못 해줘. 그리고 엄마도 기대하지 마세요. 전 지금 피해자들을 위해 싸울 겁니다. 저의 의뢰인들이니까요. 남편이 변호를 못 해주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방방 뛰면서 쌍욕을 또 시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조금의 남아있던 정마저도 다 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번엔 각오를 했는지 아주 세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안쓰럽기도 했죠. 나쁜 년놈들 같으니라고? 너네 형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된 거 같은데 형편을 안 들어줘? 네가 동생이야? 아니요, 이보세요. 언제까지 동수씨가 희생해야 하는데요?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동수씨를 위해 뭔가 해본 적 있으세요? 가족 맞냐고.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기적인 인간들 같으니라고.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 제 얼굴에 뺨을 날리셨고 전 너무 분해 아주버님에게 뺨을 날렸죠. 저의 이런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히셨는지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을 내팽개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발 그만해요. 이제 당신들이랑 끝입니다. 내 집에서 나가요. 다신 안 볼 거니까. 우린 끝이에요. 나도 이제 당신한테 기대하는 거 전혀 없으니 여기서 부모 자식 천륜 한번 끊어보죠. 형도 엄마 데리고 나가. 다신 보지 말자. 법정에서 봐. 벌은 달게 받고. 아니, 우리 착한 동수가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 여자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된 거야. 안 그래? 동수야, 난 네 엄마야. 아니, 당신은 한 번도 내 엄마인 적 없었지. 그냥 나를 형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 이제 그만 당신이랑 끝이야. 남편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서럽게 울더라고요. 얼마나 안쓰럽던지. 그동안 쌓여있는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전 옆에서 위로를 해주었지만 저 역시도 남편이 너무 불쌍해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법정 구속을 면치 못했고 결국 구속되었죠.
남편은 이를 악물은 듯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남편에게 쌍욕을 시전하다가 결국 법정에서 퇴출을 당할 정도였어요. 아주버님은 결혼식도 파혼이 되었고 그렇게 구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 형님이 되실 분도 아주버님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이란 명목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불법을 하고 지내면서 본인에겐 회사원인 척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어머님은 남아있는 돈으로 아주버님의 소송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쉬운지 다시 남편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는 양반인지 참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네가 내 핏줄인데 이렇게 인연이 끊기면 되겠니? 너 때문에 나도 개털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생활비 보내렴. 누가 핏줄이야? 당신 볼 일 없으니까 그 사랑하는 형이랑 잘 지내시오. 번호 바꿀 거니까 절대 연락 마시고요. 끊습니다.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요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철저히 차단하였죠.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의 인연을 전부 끊어냈습니다. 한편으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남편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내가 옆에서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남편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중에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 말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힘겨웠을 남편을 위해 오늘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과거는 어두울지언정 미래는 찬란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닌 것이 있으면 끊어내시고 행복을 찾길 바라시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시모를 마주한 적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했었어요. 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집안이 시댁 집안보다 부유하지 못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현실적으로 시모가 원하는 걸 전부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를 좋게 바라봐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건 시모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이 하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바탕 난리를 쳐서 시모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였지만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이 저를 질려버리게 만들 계획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걸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시모에게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난감해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저에게 화를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50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가 얼굴 보며 저녁 한 끼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 부부는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시모를 도와드리기 위해 저도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손에 들고 계신 조미료통을 국에 넣으시려 하시다가 다시 내려놓으시더니 급하게 화장실로 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국의 간을 보게 됐는데 간을 안 하셨는지 상당히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내려놓으신 조미료를 들어 국에 털어 넣은 뒤 간을 맞췄고 잠시 뒤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셔서 상을 차린 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시모가 혼자 사시는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시모가 홀로 힘들게 키우셨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시댁에 가자는 말을 했을 땐 문제 삼지 않았었고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왔었는데 시모가 식사를 하시던 도중 사건 하나가 터졌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던 시모가 목을 부여 잡으시며 숨이 막힌다고 남편을 붙잡으며 괴로워하시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음식을 살펴보더니 시모가 알레르기가 있다면서 음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서둘러 119에 전화를 해달라고 저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시모는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다행히 큰일 없이 회복을 하실 수가 있으셨는데 남편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엄마랑 음식을 같이 만들었을 때 당신이 뭐 실수라도 한 게 있었어? 엄마가 조개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건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될 게 들어갔다는 거잖아. 당신이 뭘 잘못 넣은 게 있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 음식 준비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나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아까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화장실을 가셔서 내가 간을 봤을 때 싱겁길래 미역국 앞에 놓아두신 조미료를 넣긴 했었거든. 설마 그 조미료통에 조개불말이 들어 있었던 거야? 어머님이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왜 올려놓으신 거지? 아, 우리 엄마가 미역국에 조미료를 넣으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임의대로 넣었다는 거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 내 말 맞지? 아니,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갑자기 화장실 좀 다녀오시겠다면서 조미료통을 내려놓으셨는데 그걸 어느 누가 넣으면 안 되는 걸로 알겠어. 나는 당연히 싱거우니까 간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 한마디 해줬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그래서 당신은 지금 잘못이 없다는 거야?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우리 엄마가 화장실을 오래 다녀오신 것도 아닌데 그거 못 기다려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겠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세상 떠나시면 책임질 거야? 앞으로 항상 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알레르기 반응이 엄청 심하게 올라오신다고. 아유, 됐다. 그만해라.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던 내 잘못이지.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새아가가 일부러 그랬겠어?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니 어쩔 수 없지. 아까 화장실 가기 전에 내 아들이 먹을 미역국을 따로 퍼놓은 다음 간을 따로 맞추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내가 그걸 미처 얘기하지 못하고 갔는데 네가 조미료통을 다시 넣어놔서 나도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 미역국을 먹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찰나
조미료통이 생각났고 그때 아차 싶더라고. 다음부터는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긴가민가 하면 나한테 물어보도록 해라.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래. 물어보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신이 임의대로 행동했다가 문제가 커진 거잖아. 다음부터는 생각 좀 하고 움직여. 나는 엄마마저 잃고 싶지 않다고. 제가 시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조미료를 넣었던 건 잘못을 했지만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이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따지고 보면 시모가 알레르기에 예민하시면 조미료통을 내려놓을 때 저에게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냥 화장실로 가시는 바람에 일이 터지게 된 거라 전적으로 저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남편은 시모가 쓰러지게 된 이후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깨진 거나 다름없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아직 많은 걸 모르는 만큼 제가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시모가 퇴원을 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을 때 남편이 시모의 건강이 걱정되었는지 한동안 시댁에서 지내길 원했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 의견은 전혀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었죠. 시모가 알레르기로 쓰러진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저보고도 간단하게 짐을 챙기라는 말에 결국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머님이 족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건데 왜 나한테만 탓을 돌리는 거야? 당신이 배고프다고 계속 보채면서 언제 먹을 수 있냐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 나도 어머님이 내려놓으신 조미료통을 들고 미역국 앞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아? 고민할 정도였으면 그냥 넣지 말고 기다리지 그랬어. 당신이 임의대로 저지른 행동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데 지금 잘못이 없다는 말이 나와? 왜 아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큰 소리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당신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일단 짐부터 챙겨. 우리 엄마 알레르기 한번 앓게 되시면 며칠간 몸이 안 좋으셔서 고생하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다른 사람들보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온다고. 당신이 우리 엄마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이참에 점수도 좀 따고 얼마나 좋아.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만도 많은 법이야. 당신은 왜 내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려는 거야? 나도 억울하다고 했잖아. 어떻게 어머님이랑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아? 내가 얼마나 불편해할지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 눈에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연애하는 게 아니야. 결혼했고 서로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건데? 가기 싫다는 거야? 상황을 만든 건 당신이잖아. 그럼 일단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우리 엄마 건강 상태도 봐줘야 하는데 며칠간 옆에서 신경 써주면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잖아. 당신은 머리가 없어? 생각 좀 하고 말을 해. 이게 나를 위해서 하자는 거야? 남편은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밑에서 기다리겠다며 먼저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저도 시모에게 여쭤보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아예 잘못이 없던 건 아니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차로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댁 생활은 며칠 만에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꽤 오랜 기간 시댁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집안일은 거의 모두 제 몫이었고 시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 불만이 터져 나왔고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건강도 회복하신 것 같으신데 저희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을 한 건지 어머님 가정부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벌써 3달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저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는 못하겠어요. 어머님한테 좋은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건 안 좋은 말만 듣게 돼서 지금 많이 지쳐 있다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알레르기로 한번 앓게 되면 오래 아프시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달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서로 조금씩 희생하면서 맞춰 나가는 거지. 당신 입장만 생각할 거면 뭐하러 같이 사는 건데?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우리 엄마도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 힘들어도 어쩔 수 있겠어. 당신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유, 입 아프니까 그만 얘기해라. 뭐 어쩌겠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나는 뭐 너랑 같이 있는 게 편했는 줄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 좀 받아서 이제야 몸 좀 괜찮아지는 듯 싶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다. 내가 표현이 좀 거칠고 무뚝뚝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는 걸 오늘 알 수 있었고 더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시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방으로 들어가셨고 가라앉은 분위기에 남편은 저를 노려봤어요.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한 건데 흐느끼는 목소리가 시모 방에서 거실에까지 들려오자 남편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무 생각이 없다고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모의 방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남편이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지만 시모는 끝까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열쇠로 방문을 열었고 시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늙으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물 한 잔 가지고 오라며 화를 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을 상상하지 않았었는데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켜나가게 되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 따로 부르려는데 시모가 저를 방 안으로 부르셨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더 안 좋은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아서 묵묵히 시모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서운하게 했던 거 있으면 전부 다 미안했다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더 크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놀란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쳤고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보더니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냐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많이 부족해서 집안에 불화가 온 것 같다고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며 갑자기 주방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곤 해선 안 될 행동을 하시려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며 기겁을 했고 저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양손을 잡은 뒤 세상을 떠나겠다는 시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워낙 강하게 몸부림을 치셔서 저와 남편이 그런 시모를 말리느라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불안했던 시모의 행동을 말리려던 제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졌는데 한쪽 다리가 시모의 발에 걸렸고 제 발에 걸린 시모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넘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를 부여 잡으셨습니다. 순간적인 정적과 함께 시모의 비명소리에 남편은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또다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시겠다는 시모의 말에 결국 허리에 반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저 때문에 시모가 다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2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댁에서 거의 1년간 시모의 수발을 들으며 온갖 잡다한 일들은 제 몫이 되어 버렸죠. 허리는 한번 다치게 되면 고질병이 된다고 연세도 있으셔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항상 누워만 계셨고 제가 없으면 시모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무실 때 외엔 옆에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의 가정부가 되어버린 저는 이런 삶이 너무 싫어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며 제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충격적인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떨리는 손으로 거칠어진 숨을 고르면서 핸드폰의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게 된 광경은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시모가 거실로 걸어 나오셔서 그날 하루 온몸이 뻐근했는지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부축을 받으셨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어두운 거실을 돌아다니셨습니다. 1년 가까이 저를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냉장고를 뒤지고 있던 시모의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고 어이가 없어서 시모가 그동안 저를 속인 현장을 잡기 위해 서둘러 거실로 나가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지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서는 당황해 하시더니 휠체어 쪽으로 달려가셨고 저는 그 모습을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았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많이 놀라셨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잘 됐다.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막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찬물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아내가 요즘 들어 온몸이 더 쑤시는구나. 아, 그래요? 목이 많이 마르시겠죠. 빵을 얼마나 급하게 드셨으면 입주위에 크림이 다 묻었겠어요. 이제 연기 그만하고 어머님이 알아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핸드폰에 이미 다 찍혀 있어요. 그동안 1년 가까이 저를 속인 것도 대단하신데 이렇게 살고 싶으셨어요? 저를 부려먹으니까 기분이 좋았나요? 너를 평생 부려먹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걸려버렸네. 그래, 애초부터 허리 아팠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처음부터 전부 다 거짓이었어.
반대했으면 조용히 떠날 것이지. 너까지 깨감히 내 아들과 결혼을 강행해? 그래서 한번 당해보라고. 지금까지 전부 다 너를 속인 거였다. 어차피 내 아들은 너보다 나를 믿거든. 처음에는 너를 정말 질려버리게 만들어서 이혼시킨 뒤 2번 다시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막상 네가 내 집에서 집안일을 전부 다 하는데 얼마나 편하던지 그냥 끼고 살아도 괜찮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네가 이혼하겠다며 돌발 행동을 하길래 그렇게 되면 내가 또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네가 넘어졌을 때 발에 걸려 넘어지는 척 하면서 허리를 부여잡았던 거다. 이왕 들킨 거 그냥 내 집에서 평생 눌러붙어 살아라.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쥐뿔도 없는 집안 걷어들여 줬으면 이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아도 되잖아. 그래서 그동안 편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눈물을 흘렸고 저 사람이 항상 내 탓을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제가 피해를 본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당장 이혼할 거고 저를 속인 거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물 달라고 했죠? 정신 차리시게 찬물 드리면 되는 거죠? 속이 뻥 뚫릴 정도로 많이 드세요. 저는 시모의 얼굴에 찬물을 한 바가지 담아서 냅다 부어 버렸어요. 찬물에 온몸이 젖은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자다가 놀라서 깬 남편은 거실에 있는 저와 시모를 보며 잠이 덜 깬 상태로 상황 파악을 하는 듯 싶었어요. 시모는 남편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니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자는 거 깨웠다고 자기한테 물을 끼얹었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시모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보여주려는 순간 남편은 제 뺨에 손을 올렸고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후 사정 확인하지도 않고 시모의 말만 믿었던 남편은 저에게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던 순간이었죠.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던 터라 남편의 뺨을 똑같이 올려쳐 버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다시 주워들어 시모가 그동안 거짓된 행동을 저질렀다는 걸 보여주었고 영상 속에 있던 시모의 모습을 본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이 당황했는지 제 뺨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반대쪽 뺨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시모는 제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리자 화가 많이 났는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기 때문에 시모와 서로 뒤엉켜 뒹굴어 버렸네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시모가 저를 속인 거에 대한 피해 보상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그 인간들과의 악연이 끝이 나게 되었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고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전부 잊어버리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시작은 좋지 않았던 과거와는 너무 달랐고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는 곧 세상에 태어날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던 저는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려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는데 제 눈에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사례가 들렸어요. 여기에서 다 만나게 되다니. 참 세상 좁단 말이야. 아이고, 임신했네. 그새 다른 남자 꼬셔서 살림 차린 거야? 너 눈물이 저렴해서 네 애는 좋겠다. 혼자서 짜장면 먹으러 온 거 보면 어떤 집안과 결혼했는지 딱 알겠네.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지. 하마터면 내 아들 인생 말아먹을 뻔 했잖니.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먹고 가세요. 괜히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관계인데 아는 척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3년이나 지났으면 모른 척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 성격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밥맛 떨어지게 못 볼 걸 봐버렸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인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식당에서 나오려 하는데 전시모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더니 다짜고짜 저 때문에 인생을 말아 먹었다면서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며 만삭인 제 머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저는 비명을 질렀고 조공원들이 겨우 뜯어 말려 전시모와 떨어질 수 있었지만 제 머리카락이 이미 한 움큼 빠진 상태였죠.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지만 아랫배에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전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에게 달려들려고 더욱더 난리를 쳤습니다. 식당에 왔으면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면 되지. 지금 누굴 건드린지 알아? 뒤돌아보면 아주 기겁을 하실 텐데. 오늘 아주 끝장을 봐야겠네. 여보, 괜찮아? 아니, 저 인간들 누군데? 남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당신은 몸부터 신경 써. 여긴 내가 알아서 할게. 뭐야? 저 덩치가 이 식당 주인이라고? 그럼 네가 저 식당 주인과 결혼한 사이라는 거니? 아들, 우리 여기에 잘못 온 것 같다. 조용히 나가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자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오늘 하루 종일 굶은 거 알면서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제가 여기 식당 주인이랑 결혼했는지 누가 알았겠어? 경찰에 신고했다잖아.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 더 큰일 난다는 거 몰라? 혹시 오늘 식사 초대받았던 분들인가요? 불우유 초청으로 몇 분 모시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오늘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던 건가 봐요? 아니, 그게 우리 아들이 어제 신청했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서 저희도 오래간만에 코스 요리 좀 먹고 싶었는데 당첨됐길래 들뜬 마음에 식당에 들어왔는데 저 원수 같은 맏며느리가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올라와서 이성을 놓아버렸네요.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나한테 노는 물이 저렴하다면서 낮잡아 보더니
당신들이 상황이 더 안 좋은가 봐요. 우리 남편이 추진하는 불이웃 돕기에 신청한 걸 보면. 저기, 좀 전에 있었던 일은 미안해.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 경찰이 오면 우리 정말 곤란하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랑 내가 큰돈 한번 만져보겠다고 요즘 남들 다 아는 코인인가 뭔가 했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야.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우리 엄마가 많이 예민해졌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돌려보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경찰 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고. 전 남편과 시모는 재혼남 얼굴을 보자 쌍으로 대발작했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현 남편은 절대 선처는 없다며 제 몸에 손을 댄 거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경찰들이 식당으로 오게 되었고 전시모와 전 남편이 왜 경찰을 피하려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도망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걸 잃게 되어 버렸던 거죠. 지금 현재 남편은 전 시모와 전 남편에게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어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을 또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저희들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제 아이와 그리고 저와 아이를 지켜줄 남편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예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어느덧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어렵지 않게 임신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체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 임신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겹치게 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하셨고 임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도 기회는 찾아올 거라면서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말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고 나이가 점점 차다 보니 마냥 편하게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실패했다는 말을 전달해 드리게 되면 가족들 또한 실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결혼을 30대 중반에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하루빨리 아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수단인 시험관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임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험관의 성공률은 자연 임신보다 높다는 말에 시도했었는데 좋은 소식을 양가 부모님께 안겨드리지 못해 저 또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죠.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임신 때문에 힘드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게 어떤 심정일지 공감하실 겁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는지 그만 포기하길 원했습니다. 분명 언젠가 저와 인연이 닿을 아이를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멈추게 된다면 미래에 있을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하고 준비하면서 임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시동생은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식구로 들어오게 될 동서는 며느리로서 100점짜리였어요. 석사 과정을 받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시모의 마음은 이미 동서에게 떠나셨고 항상 보란 듯이 차별을 두셨습니다. 시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와 동서의 행동들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고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차별 대우와 스트레스는 저를 점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시모의 안 좋은 행동들이 동서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저와 단둘이 있을 때도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야 시집 오기 전에 이미 검사를 다 받아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최대한 빨리 임신 계획을 세우려고요. 그이한테 들어보니까 형님이 꽤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시부모님을 힘들게 만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저까지 임신을 서두르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참에 최대한 빨리 임신해서 시부모님한테 점수 따야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손주만 안아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임신이 된다면 형님은 분명 점점 더 힘들어지실 텐데 앞으로 얼굴은 들고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걱정돼서 드리는 말이니까 상처받지 않으셨죠? 동서가 임신이 되던 안 되던 나한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최대한 빨리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내가 거슬리는 건 동서의 행동들이야. 나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배운 동서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상당히 저급한데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거야? 아니면 어머님이 동서 앞에서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차별하니까 동서도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내가 지금 기분이 썩 좋지 않거든? 앞으로 내 앞에선 입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동서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고 제 말을 들었던 동서는 기분이 상했는지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잘못된 걸 짚어줬는데도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안도 잘 사는 편이고 배경도 좋다 보니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면 막대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듯 보여 따끔하게 한 소리 한 건데 동서는 좀 전에 저와 나눴던 대화에 양념을 더해서 시모에게 상처받았다는 듯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간질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들었는데 동서는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셨고 좀 전에 동서에게 한마디 했던 부분에 대해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 하셨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서가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손윗 사람을 대할 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동서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저를 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짚고 넘어간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동서가 평소에도 얼마나 안 좋은 모습으로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한 인성이 보이는 거라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나중엔 서방님도 그렇고 아버님, 어머님까지 욕먹이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저를 방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설쳐도 된다는 거야? 내가 작은 며느리의 행동에 문제 삼은 적이 있었니? 왜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혼자 멋대로 판단해서 새아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너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에 문제가 생겨서 임신이 안 되면 네가 책임질 거니? 가뜩이나 너 때문에 그동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새아가한테까지 느끼게 할 작정인 거야?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새아가한테 스트레스 주면 되겠어? 내가 임신 문제에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면서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어 줄 거 없잖아. 네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지. 그동안 시애미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도 모자라서 너덜거리게 만들었으면서 네가 새아가한테 훈계할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임신을 떠나서 잘못된 걸 처음부터 바로 잡지 않는다면 분명 나중엔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요. 지금은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어머님 눈치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행동하고 어머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동서를 받아준다면 그땐 더욱더 감당하기 힘드실걸요? 저와 동서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해서 한마디 한 것뿐이니 이런 걸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도 이 집의 큰 며느리인 건 변함없다고요. 손주를 안겨주지도 못했으면서 큰 며느리 행세는 하고 싶은가 봐. 네가 목에 힘주고 대우받고 싶으면 하루빨리 임신해서 좋은 소식 안겨주든지 해라. 어찌됐든 지금의 나는 너보다 새아가한테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시모는 제가 동서한테 한마디 했다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계셨고 밖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동서는 제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통쾌하다는 듯 비웃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 문제가 나중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곤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차별을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시댁에 찾아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시모는 제가 일부러 피한다는 걸 느끼셨는지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에 가지 않으려는 저 때문에 남편도 움직이지 않게 되자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혼자 안 오면 되는 거지? 왜 내 아들까지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당장 안 튀어와? 오히려 네가 이럴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아예 인연을 끊어낼 작정인 거니? 애초부터 누가 잘못한 건데 왜 나를 나쁜 시애미로 만들려 드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어떻게 매번 너한테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기분 상해서는 가족 모두가 모이는 오늘 같은 날 오지 않겠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기분까지 망치겠다는 거야? 제가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이러겠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볍게 뱉으신 말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동서를 옆에 끼고 제가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듯이 비웃고 계셨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저희 집안 험담까지 하시면서 그동안 말 못하시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던 것들까지 전부 다 꺼내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려고 제가 왜 일부러 시간까지 내서 상처를 받으려 어머님 댁에 가야 하는 거죠?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시고 동서와 차별을 두시니 동서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 않으려는 것 뿐이에요. 그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전부 다 듣고 보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저희는 부부예요. 뭐든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이라고요. 제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저한테 먼저 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어머님, 저는 임신을 하지 못한 것뿐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뭐든 시키는 건 불만 가지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아이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훨씬 많아요. 힘들게 아이 가지면 뭐해요? 그 아이가 앞으로 살게 될 이 세상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한평생 일한 이유가 자기 집 하나 마련하려고 태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빡빡해진 세상으로 던지고 싶지 않아서 아이 낳는 걸 꺼려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아이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고 어머님한테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옆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댁에 얼굴만 내밀면 기다렸다는 듯 저를 막대하시는데 제가 가고 싶겠어요? 지금 마음 같아선 언제 어머님 댁에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끝까지 너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어땠을 것 같은데? 같은 여자로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인지 내가 모를 것 같니? 그동안 셰미가 노력한 건 안 보이는 거야? 딱 한 번만 성공시키려고 온갖 좋은 음식 다 해먹이고 유명한 한의원까지 찾아가 비싼 돈 지어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지 알아? 나도 뒤에서 네가 모르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쓴소리 몇 마디 했다고 평생 얼굴 안 볼 사람처럼 행동할 거니? 네가 힘들수록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힘든다는 걸 알아줘야 하는 거야. 그동안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 데리고 빨리 키워와라. 네가 말 안 해도 나 또한 모든 걸 전부 다 내다보고 있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임신 준비에나 신경 써라. 만약 오늘 오지 않는다면 2번 다시 얼굴 안 보겠다는 걸로 알고 있으마. 시모도 저에게 쌓였던 감정들이 많았는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고 시모의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며 오히려 저에게 서운하다는 듯 불만을 털어놓고 계셨습니다.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전부 다 내다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2번 다시 얼굴을 안 보겠다는 시모의 말에 남편까지 피해를 보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고 동서는 뭐가 불만인지 저를 째려보고 있었지만 그런 동서를 무시하면서 시모에게 다가갔어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시길래 따라 들어가자 산처럼 쌓여있는 식재료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모는 동네 사람들과 돌아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데 시모가 부르셨던 그날이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드려야 하는 날이었어요.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거의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길면 2달에 한 번 정도 했던 일인데 동네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던 시모는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앞치마를 던지셨습니다. 저도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그날은 3달 만에 음식을 준비하는 거였고 이런 광경을 동서는 의아해하면서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네요.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첫째는 벌써 몇 년간 내 옆에서 묵묵해왔던 일이니까 잘 배워둬라. 1-2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솔직히 너무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면 모를까. 너무 텀이 짧은 것 같은데 이 많은 재료를 언제 다듬고 음식을 만들어요. 아무리 주택단지 동네라지만 여기가 무슨 외국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신다곤 하지만 이게 득될 건 없어 보이는데요? 친분을 만든다는 게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실이 더 많아 보여요. 차라리 그냥 괜찮은 음식점에 가서 사람들 모아두고 외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힘들게 음식 만들지 않아도 되고 시간 낭비할 시간에 술잔 한 번 더 기울일 수 있을 텐데 이거 다 만들어봤자 반찬 몇 개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거 매번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옆집이 반갑게 인사하며 신경 써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나눠주시는데 거기에서 정을 느끼게 됐었다. 그래서 나도 보답을 하고 싶어서 나누게 된 거고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문화를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었지. 그렇게 서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로 득이 되는 게 훨씬 많았어.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다. 도움이 필요할 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보단 손만 뻗으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거 아니니? 시애미가 젊었을 적엔 이런 정을 나누는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 세상은 워낙 개인주의라 사람을 보면 우선적으로 경계부터 나타내잖아. 새아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었기 때문에 정이라는 걸 느껴본 적 없었던 것뿐이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거고 앞으로 그에 따른 변화도 있어야 하니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우도록 해라. 음식 다 만들면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시켜줄 테니 얼굴 펴고 알겠지? 이게 다 재산인 거고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보고 자라는 환경에서 그 아이의 인성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거란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제 몸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위해 그렇게 할 생각은 더더욱 없네요. 저희 가족이 먹기에는 식재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전부 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려고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밖에서 외식하고 늦은 저녁에나 들어올 테니 형님 옆에 끼시고 열심히 만드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는 저한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되잖아요. 동서는 어머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좋게 설명해 주시는데 꼭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야 되겠어? 그래봤자 두어 시간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어머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는 일이 나쁜 일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인 만큼 오늘은 어머님 말씀대로 일단 따라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좋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동서는 저와 시모의 말을 한 귀로 흘려 버렸고 시동생과 함께 밖에서 외식하고 오겠다며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 버렸습니다. 동서의 행동을 묵묵히 보고 계시던 시모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식재료를 다듬으셨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 또한 옆에서 함께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먹을 양만 남겨둔 채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 시댁으로 다시 돌아와 한자리에 모여 간단한 저녁 식사와 함께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몸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느꼈었지만 그날따라 무리하게 움직여서 그런지 상당히 피로했고 속이 계속해서 울렁거리고 있었어요.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자 시부모님과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동서가 들어온 이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살 기운이 생겼는지 미열도 있는 것 같아 방에 들어가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천장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몸의 반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꼭 찾아와야 하는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복잡한 기분을 진정시키며 방문을 열어 시부모님께 임신을 한 것 같다는 말을 꺼내려 하는 순간 동서가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거친 숨을 내쉬면서 임신을 했다는 말을 저보다 먼저 꺼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들어보이며 시부모님께 보여드렸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뱃속에는 임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적인 불안함이 엄습해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매달 그날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보름을 넘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축하한다며 기뻐 날뛰셨고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동서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보라는 듯이 자기 배를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곤 저보고 들으라는 듯 임신하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면서 몇 년간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던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경사이기 때문에 동서에게 어색한 미소로 축하한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며 먼저 들어가겠다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슬픔에 빠져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동서가 너무 부럽게만 느껴져서 그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저도 평소에 느껴본 적 없던 몸 상태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서랍 속에 깊이 박혀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서 화장실로 들어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질끈 감고 있던 눈을 살며시 떴는데 제 눈에 들어온 두 줄이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고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에 기쁜 나머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자 자다가 놀랐는지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와서는 어디 다친 줄 알고 제 몸부터 살피고 있었는데 한쪽 손에 쥐고 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자 남편은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면서 재차 확인을 하더니 저와 똑같이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면서 저를 안아주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곧장 전화를 해서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서는 늦은 새벽 시간에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축하한다며 기쁨의 눈물을 보이셨네요.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도 쉽게 진정하지 못하셨어요. 남편은 시동생한테도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동서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동서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에 상당한 불쾌함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시모가 직접 해주신 맛있는 식사를 하려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식탁에 올려져 있는 모든 음식들은 전부 다 저를 위해 해주신 거죠? 당연히 제가 먼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도 똑같이 임신했는데 그런 게 어딨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식기 전에 어서 들어라. 오래간만에 신경 좀 썼다. 저는 한 번에 임신했는데
형님은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 속을 뒤집어 놨었잖아요. 임신한 것도 죄송스러운 일이죠. 음식에 손댈 자격도 없다니까요. 형님이 제 앞에서 함께 겸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불쾌해요. 형님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한테 받아야 될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만 하잖아요. 웬만해선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서로 얼굴 보면서 식사하다가 체할 것 같은데 형님은 상을 따로 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오래 못 버틸걸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래 못 버틴다니 내가 유산이라도 하길 바란다는 거야? 정말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재수씨, 오늘따라 입이 상당히 거치신 것 같은데 기분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식사나 해요. 오늘만큼은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임신을 먼저 했던 나중에 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둘 다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 감사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음식부터 먹도록 해라. 계속 이러면 얼굴 볼 수나 있겠니? 저는 동서를 무시했고 신경 쓰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힘들게 가진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런 제가 꼴 보기 싫었는지 반찬 위로 젓가락이 올라가면 동서는 제 젓가락을 옆으로 밀치면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밟고 대기업에 들어간 동서가 뭐가 부족해서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서를 계속 무시하면서 묵묵히 식사를 하던 그 순간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제 얼굴에 쏟아붓더니 저 혼자 다 먹으라면서 난리를 쳤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호흡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오히려 자기가 먹으려는 반찬마다 제가 가로챘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모이는 건 당분간 안 하는 게 좋겠다며 서둘러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시동생한테 전화를 해선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수화기에서는 시동생이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희는 모임 자체를 가지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중간중간 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시는 걸로 방법을 바꾸셨네요. 그렇게 안정을 취하면서 시간이 지나자 그토록 바라던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가까워 오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찾은 산부인과에서는 곧 출산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루빨리 뱃속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진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몸에선 출산의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 급하게 산부인과로 향했는데 그곳에 도착을 하자마자 동서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저보다 빨리 진통이 시작되었는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분노한 얼굴로 달려들려 하길래 남편이 가로막아서며 시동생한테 빨리 데려가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필 많고 많은 산부인과에서 동서와 똑같은 날 출산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산부인과에 도착을 하셨고 진통을 겪으면서도 난리를 치고 있던 동서를 본 시모는 한숨을 내쉬셨네요.
동서는 자기가 먼저 출산할 거라면서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이길래 진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1인실로 잡아주었고 저는 다인실로 등 떠밀며 서둘러 들어가게 하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진통을 겪다가 아이가 나올 때가 되었는지 급하게 출산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몇 시간 뒤에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이의 울음소리를 제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동서도 출산을 했는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연속해서 들려왔어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품에 안게 되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가족 모두 축하해 주었네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1인실에 있던 동서의 가족분들도 오셨는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서로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동서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동서가 들어오려 하던 그 순간 시모가 버럭 화를 내면서 동서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순간적으로 얼음이 된 동서는 무섭게 변해버린 시모의 모습을 보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1인실에 집어넣어 줬으면 그 안에 박혀 있으면 되지. 뭐하러 또 기어 나온 거야? 내가 너를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출산하는 데까지 그 난리를 피워? 성격이 어쩜 그리 고약한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첫째한테 한 번만 더 다가가기만 해봐. 이렇게 좋은 날 너 때문에 불안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1인실에 혼자 박혀서 애나 보고 있어. 절대 나오지 말아라. 동서는 시모의 막말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 1인실로 돌아가 버렸고 다인실로 들어온 시모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발이 땅에 닿으려는 순간 뒤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축하해 주려고 오셨어요. 다름 아닌 그분들은 그동안 시모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정을 나눴던 분들이셨고 축하한다고 다인실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오셨습니다. 모두들 제가 임신이 안 돼서 힘들 때 함께 괴로워하며 아픔을 나눠주셨던 분들이셨는데 출산했다는 소식에 시모가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모시고 오셨던 거였네요. 저는 너무 감사한 나머지 눈물을 쏟아내었고 동네 분들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저에게 봉투 하나씩을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출산 축하금이 들어있었고 적지 않은 금액을 준비해 주셨네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된 저는 시모의 말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침대에는 돈봉투가 한가득 쌓이게 되면서 돈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문틈 사이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저를 보며 부러운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동서도 느끼는 게 많았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도 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안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동서가 깨우치는 부분들이 많았는지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었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앞날에 좋은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이 빡빡한 사회에 서로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기쁨 넘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